자, 오늘부터 정보통신 기초수학 실제 수학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실수 그리고 복소수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우선 수의 체계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체계를 좀 더 면밀히 고려해 보고요. 어떻게 실수 체계 안에 있는 실수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수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특히 실수의 대소 관계 혹은 절대값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산하는지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수법칙 또는 n제곱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실수 이외로 컴플렉스 넘버라는 복소수이죠. 그래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 또 어떻게 복소수가 실수처럼 더하거나 빼질 수 있는지 등등의 사칙 연산, 그리고 극조합표 형식, 또 오일러 공식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의 체계부터 간단히 복습해 볼까요? 수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컴플렉스 넘버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실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께서 따로 수학을 심각하게 대학에서처럼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 컴플렉스 넘버는 거의 보실 기회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컴플렉스 넘버는 보통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수이지, 마치 여러분 지수상수 아시죠? 이처럼 계산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따로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를 보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주로 실생활에서는 이 실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컴플렉스 넘버가 이 실수를 포함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실수는 이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복소수를 정의할 때 보시면 여기 보면 a 플러스 bi가 있고요. 또 실수를 보시면 a 플러스 0 곱하기 i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복소수는 뒤에 배우시겠지만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누죠. 그럼 우리가 그 허수부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뭐죠? 실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i에서 bi, 즉 허수부가 없는 부분이 0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바로 실수라는 것이고요. 실수는 또 무엇으로 나누죠? 실수는 무리수와 그리고 유리수로 나눕니다. 여기 오른편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정의가 간단히 나오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구분이 되고, 또 무리수는 보시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예를 들어 3.14처럼 순환하지 않는 그러한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부릅니다. 정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유리수는 정수의 분수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4가 있고 3분의 1이 있죠. 분수의 분모가 분자가 모두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수의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로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리수 안에 정수가 들어있죠. 정수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자연수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홀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홀은 0을 포함한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자연수는 1, 2, 3을 1, 2, 3, 4, 그러니까 정수 중에 음수를 빼고 또 0을 뺀 것을 그냥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 수의 체계를 공부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아마 수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면 집합을 배울 겁니다. 어떤 셋이라는 이론을 배우는데, 이 셋을 배우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 셋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의 모임입니다. 또 그 특징을 비슷한 것들이 모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떤 작용들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수의 체계를 나누는 이유는 우선 어떠한 특징을 지닌 수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수를 나눈 것처럼, 자, 유리수와 무리수,
좀 아까 구별했던 것처럼 우선 유리수는 정수의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중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또한 무한히 반복되는 것들을 무리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수의 체계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그 오퍼레이터 우리가 연산자가 어떤 수의 체계를 또한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사칙 연산 배우셨을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데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이 수의 체계에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내추럴 넘버 생각해 보세요. 내추럴 넘버는 사실 더하기는 가능하죠. 어떠한 내추럴 넘버 더하기 내추럴 넘버는 내추럴 넘버입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은 5죠. 네. 그리고 곱하기도 가능합니다. 2 곱하기 5는 10. 이렇게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자연수끼리 곱하면 자연수가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빼거나 나누기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3 나누기 5 하면 어떻게 되죠? 3 나누기 5 하면은 사실 내추럴 넘버가 아니죠. 그리고 또한 3 빼기 5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사실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정수입니다. 따라서 이 오퍼레이터 중에 사실은 더하거나 곱하기만 사실은 내추럴 넘버에서 작동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이렇게 수의 체계에 따라서 어떠한 셋에는 어떠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프로그램 랭귀지를 공부하시면은 어떠한 오퍼레이터는 어떤 집합 내에서만 사용되고 또 어떠한 집합은 이런 오퍼레이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의 체계는 실제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오퍼레이터나 어떤 특징을 짓는 어떠한 집합의 특징을 짓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컨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실수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그 유리수가 아닌 모든 실수는 무리수입니다. 바로 요거죠.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모든 실수는 무리수입니다. 자, 실수는 연속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선분에 있는 어떠한 수도 이 실수로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실수는 사실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은 0보다 큰 소위 말해서 양의 실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왼편은 사실은 0보다 작은 실수, 음의 실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선분내에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실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선분에 있는 어떠한 수도 실수로 표현되지 않는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이 실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무리수를 배우시게 되면 이제 이것은 실수부라 부르는데 허수부를 이렇게 Y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진 어떠한 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실수 중에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죠.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유리수는 자, 두 정수의 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누어지는 꼴인데 이 아래도 정수 중에 하나고요. 위도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모두 정수꼴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나누기 형태가 모두 유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리수는 두 정수의 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실수인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수,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가 하면 실제로 어떠한 정수에서 정수를 나누면 순환하거나 아니면 딱 떨어지죠. 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이 정수비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의
비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어떠한 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특징을 보면은 마치 파이나 아니면은 뭐 루트 3처럼 전혀 뭐하지 않죠?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선 유리수는 두 정수의 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리수는 두 정수의 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실수인데, 자 따져보면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어떠한 그 소수꼴로 표현된 그러한 실수를 무리수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파이라든가 루트 3 그런 것 등등이 사실은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유리수는 우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무리수가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자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실수 중에서 유리수는 있는데 무리수는 과연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리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판례를 하나 제시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서 나중에 그것이 틀리다고 하면 존재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배리법 혹은 반증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카운터 example을 하나 제시할 텐데요.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유리수라고 생각하는 어떤 카운터 example을 하나 제시할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로그 2의 3입니다. 가정하기를 로그 2의 3은 유리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유리수는 기본적으로 앞에 정의에 의하면 자, 정수의 분수꼴로 표현된 것을 유리수라 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로그 2의 3을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유리수라면 이렇게 n분의 m 형태로 표현될 수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다음을 보시면,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로그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요 2의 n승분의 m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로그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를 우리가 나중에 지수 계산에 의해서 변형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왼쪽은 뭐죠? 왼쪽은 정확히 2의 배수입니다. 오른쪽은 3의 배수입니다. 자, 그런데 자 2의 n승은 짝수가 되죠. 그래서 2의 m승은 2나 4나 혹은 8이 됩니다. 그런데 3의 n승은 어떻죠? 3의 n승은 3의 1이면 3,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뭐죠? 27 이런 식이 되겠죠?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예요. 전혀 같지가 않고요. 서로 뭐라고 그러죠?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러한 공통 부분이 없는 그러한 집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가정으로 내세웠던 로그 2의 3은 유리수다라는 것이 모순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유리수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n분의 m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은 전혀 유리수의 특성을 가지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리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가 절대로 유리수일 수 없음을 증명하면서 그 수가 무리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두 실수의 대수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또 절대값이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임의의 두 실수 x, y가 주어졌을 때 둘 간의 크기를 비교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가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실수 x, y가 주어졌을 때 두 수를 빼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수를 뺐을 때 이것이 0보다 작으면 자 y가 더 큰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x하고 y를 서로 뺐을 때 서로 같으면 두 수는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x와 y를 뺐을 때 크면은 당연히
y가 적은 것이죠. 따라서 두 실수의 대수 관계는 자 서로 빼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루트가 들어있는 제곱근이 포함된 두 실수는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이것은 제곱을 한 다음 그 차를 계산하면 됩니다. 뒤에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이 x와 y로 구성되는 어떤 두 실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x는 자 x도 실수이고 그리고 y도 실수이고 두 개를 더하면 실수겠죠. 그것을 이제 1은 나누었습니다.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가 x, y로 표현이 되어 있고 분자가요. 그리고 분모가 x 플러스 y로 되어 있습니다. 둘 간의 대수를 결정하라. 두 개를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시면 두 수를 빼면은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기 위해서 자 위아래를 각각 상대편에 있는 분모로 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 플러스 y를 곱하게 되겠고 여기에는 x 플러스 y를 곱하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2를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x와 y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아래는 어떻게 아래 분모는 무조건 x 플러스 y는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자 어떠한 수를 우리가 빼더라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우리가 양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x와 y a와 b를 뺐을 때는 0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x하고 y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자 a와 b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선 여기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요 사실로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 x가 y하고 같다라는 어떠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얘네들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자, 이 조건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비슷한 예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역시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은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겠지만 실수는 절대값이라는 오퍼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값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럼 이 함수는 어떠한 적용을 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어떠한 실수가 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2나 혹은 마이너스 2를 절대값이라는 어떠한 그 연산자에 끼워 놓으면 함수에 넣으면 자 0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주어진 값이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를 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어진 값이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 것이죠. 이를테면 주어진 값이 3이면 자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냥 x의 절대값, 3의 절대값은 그냥 3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3이 주어지면 자 0보다 작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3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 이 식에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함수이고 어떠한 함수인가 하면 0부터의 어떠한 실수 간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 그러한 값입니다.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어떠한 성질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어떠한 그 수가 x가 0이라면 절대값을 씌워도 0이겠죠. 당연히 0에서 0까지의 거리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절대값을 합해서 0이라면
역시 x도 0이고 y도 0인 케이스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개의 어떤 값을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각각을 절대값을 씌운 것의 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비슷하게 나눗셈도 정리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삼각부등식입니다. 삼각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그 삼각형에서 어떠한 한 변의 길이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께서 방향 벡터를 배우시면 이 삼각부등식을 훨씬 쉽게 여러분께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절대값 형태로 표현된 삼각부등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여기 삼각부등식을 보시면 어떤 두 실수의 합의 절대값은 각각을 절대값 씌운 것의 합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라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실수의 합의 절대값을 씌운 값이나 각각의 0부터의 거리를 합한 값은 서로 같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다는 게 참 마땅치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두 실수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께서 그걸 빼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A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B라고 가정을 해서 자 A가 B보다 작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A에서 B를 빼면은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절대값의 성질은 자 어떤 절대값으로 우리가 제곱을 하면 얘네들은 그냥 x의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은 x의 제곱이죠. 그리고 이것을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적용시켜서 양변을 제곱시키면 그대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x, y 플러스 절대값의 제곱 그리고 각각의 절대값을 더한 값의 제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이것이 이렇게 됨을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정리해 보면 자, 이 부분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지금 그냥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은 그대로 남을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렸고요. 이 부분은 아쉽게도 절대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보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절대값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절대값 y 그리고 마이너스 y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것은 그냥 x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y의 제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이것들과 상쇄가 되죠.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2xy 마이너스 2x 절대값 y 절대값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이것이 x가 0, 이것이 0보다 작을까요? 작거나 같을까요? 우선 우리가 앞에서 본 것으로 기억해 보면 자, 절대값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정리되는가 하면 2의 x의 y의 그리고 마이너스 xy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걸 풀어야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절대값의 정의를 보시면 자, x의 절대값의 정의는 어떻게 됐죠? 얘가 x로 그냥 풀리는 경우도 있었고 마이너스 x로 풀리는 경우 있었죠. 자, x가 그대로 x로 풀리는 경우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였고요. 마이너스 x로 풀리는 경우는 x가 0보다 작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 y를 이제 케이스를 두 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 y가 0보다 큰 경우를 따져볼 수 있겠고 x, y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따져볼 수 있어요. 그러면 x, y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자, 이거는 그대로 나오겠죠. 이거는 그대로 풀리기 때문에
자, 이거는 2의 xy의 마이너스 xy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0보다 크고 0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이겠죠. 이것은 0이 되겠습니다. 자, 요 경우를 보세요. 요 경우를 따져보시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2의 xy가 되는 것이고, 자, 요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xy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y에 이렇게 풀릴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2의 xy에 플러스 xy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xy는 0보다 작다. 그럼 이 부분도 음수, 이 부분 음수. 음수 값끼리 서로 더하면 이 전체는 0보다 작은 음수 값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식은 0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증명해 봤고요. 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문제를, 자, 우리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곱을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제곱을 해서 이것을 왼편으로 옮겨서 0보다 작은가를 판별해 봤죠? 반대로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얘네들을 아예 요것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아래와 같은 식처럼 바꿔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주어진 실수의 x가 어떠한 두 실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절대값 안에 다른 수들과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절대값 안에 x-4이고요. 그리고 절대값 안에 x-1이고 다시 절대값 안에 x-2입니다. 자, x는 2와 4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절대값을 베껴낼 때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작으냐 크냐 그 관계이죠.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면은 벗겨낼 때 그냥 벗겨내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벗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살펴보면 되겠죠. 자, 보시면요. 자, 이건 어떨까요? 절대값 x-4는 자, x가 지금 4보다는 작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져보면, 자, 기본적으로 x가 4보다 작기 때문에 x는 0보다 x-4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x-4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1은 어떨까요? 자, x-1은 요 식에서 보면 x-1은 자, 4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하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는 3이고 얘는 이 부분 1이 되겠고 이 부분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의 x-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별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고 혹은 플러스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쭉 풀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4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리고 x-1이 자 1과 3 사이였기 때문에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x-2가 0과 2 사이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기호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풀어보면 아래처럼 계산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근과 절대값이 포함된 어떤 실수의 대소 관계는 제곱을 해서 차를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A가 있고요. 대문자 A가 있고요. 대문자 A는 루트 AB, 소문자 A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b는 자 소문자 a 플러스 b 분의 2의 ab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때 a와 b는 모두 0보다 크고요. 자, 우리가 자 a가 크냐 b냐 크냐들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a에서 b를 빼보면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a가 제곱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 각각을 제곱을 해서 빼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을 해서 이렇게 서로 뺐습니다. 쭉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0보다 커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a 소문자 a도 그렇고 소문자 b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두 개를 빼서 제곱을 해도 0보다 크고요. 더하면 당연히 더해서 제곱을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전체는 0보다 큰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죠. 근데 a 마이너스 b는 어떨까요? 좀 추론해 보면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형태로 될 수 있고요. 그것이 0보다 크다는 거죠.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소문자 a가 소문자 b가 모두 0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자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a가 b보다 작아서는 안 되겠죠. 자, 만약에 a가 b보다 작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a가 b가 모두 0보다 크다면 반드시 a는 b보다 커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제곱을 해서 차를 구한 값을 다시 이런 식으로 자 단독으로 계산했을지라도 자 쭉 우리가 추론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a가 b보다 자 크거나 같다는 사실 요 식이 완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어떤 제곱근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나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실수라면 대수관계를 보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요. 제곱을 한 다음에 쭉 그 관계를 보고 다시 이렇게 풀어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배운 것을 조금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의 체계였죠. 복소수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복소수가 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실수 안에는 무리수가 있었고 또 유리수가 있었고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었고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어떤 수의 체계를 살펴보았고요. 특히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었죠. 유리수는 정수가 있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는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한 소수나 아니면 순한 소수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리수는 이렇게 정수의 분수 형태로 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무리수는 무엇이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루트 2라든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3.14와 같은 파위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2의 3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리수로 가정해 놓고서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수의 대수관계는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죠? 마이너스를 해서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이나 아니면 이렇게 제곱근이 든 그러한 실수라면 우리가 이것을 제곱을 해서 빼서 대수관계를 대수관계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배우는 것은 실수의 제곱법칙과 n제곱근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수의 제곱법칙과 n제곱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수의 지수법칙은 무엇이죠? 지수법칙은 지수가 달리는 것이죠. 어떤 실수가 있고 그 위에 지수라는 이 부분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지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
a를 n번 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래에 보시면 a의 n승은 a를 n번 곱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의가 있는가 하면 a를 0번 곱하면, 한 번도 곱하지 않으면 1이라는 것이고, 이건 정의입니다. 그리고 a를 마이너스 n승 하면 이것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그래서 a의 n승분의 1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해 보세요. 이제 n과 m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자연수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리수일 때가 있습니다. 유리수는 어떤 형태죠? 예, 정수의 유리수는 어떤 정수의 분수 형태죠. 그래서 어떤 정수가 있으면은 이런 분수 형태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일 때가 있겠고요. 여기서처럼 자연수일 때가 있습니다. 거의 법칙은 같은데 조금씩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mn이 자연수일 때, 자, a의 m승, a의 n승, a가 서로 밑이 서로 같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a의 m 플러스 n승이 되는 것이고, 또 a의 m승 그리고 괄호 닫고 n승을 하면, 자, a의 mn승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자, 이 두 개를 한꺼번에 n승을 하면 각각을 n승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수를 나누는 것을 n승을 하면 각각을 n승한 다음 나눈 것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을 보시면, 자, 서로 밑이 같습니다.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a의 n승 나누기 a의 m승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는 위에서 보시는 거면 m이 큰 경우에는 그냥 자, 여기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m을 자, m에서 n을 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같으면은 서로 뺀 것이 0이 되기 때문에 a의 0승되고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n이 더 큰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됐습니다. 자연수. 그래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보시면 a의 m승 마이너스 n이 이 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자, a가 n-m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수 내려왔죠. 그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연수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꼴로 만들어지면서 n-n승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의 지수로 표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분께서 그냥, 자,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음의 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음의 지수로 바꿔야겠죠. 자, d의 제곱은 음의 지수 어떻게 바꾸죠? 자, d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에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합한 결과를 보면, 자, a의 마이너스 1승, b의 마이너스 3승, c의 마이너스 4승에 d의 마이너스 1승에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께서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인 경우를 좀 살펴봅시다. 그에 앞서 우리가 n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내려봅시다. 자, n제곱근은, 자, a의 n제곱이, 자, a의 n승이 b라고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a는, 자, n 루트 b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b는 n분의 1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a의 n승은, 자, a의 n승은 b고, 자, a는,
자, b의 n승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a는 자, b의 n승분의 1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좀 더 풀어보면 루트를 사용하면은 자, n의 b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a를 b의 n제곱, 자, n제곱 근입니다. n제곱 근, n제곱의 근, 이 루트가 근이죠. n제곱 근입니다. 그래서 a는 자, b를 자, n분의 1승한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a를 b의 n제곱 근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n이 만약에 2인 경우라면 이때는 a를 b의 단지 n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제곱근으로 정의합니다. 제곱근. 그래서 위에서는 n제곱근이었지만 여기서 그냥 제곱근이죠. 왜냐하면 이 n이 2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 2인 경우라면 자, 이때 a를 b의 제곱근으로 정의합니다. 앞에서 우리 지수가 뭐였죠? 지수가 자연수였지만 이때부터는 지수가 n분의 1, 다시 말해서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리수의 PQ에 대한 지수법칙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아래에 보시면 그냥 어떻게 되죠? 자, A의 P승 나누기 A의 Q승은 그냥 A의 P-Q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Q가 P보다 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에 것과 잘 비교해 보시면서 어떻게 다른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를 간단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유리수의 그러니까 지수 형태로 된 것들을 간단히 해보는 형태죠. 자, 우선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 루트 4 루트 64는 간단히 얘기하면 2의 4의 64죠. 우선 64를 풀어보면 64는 2의 6승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2의 4의 2의 6승입니다. 자, 맨 바깥을 풀어볼까요? 맨 바깥을 풀어보면 우리가 자 4의 2의 6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2분의 1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것을 이 안을 풀어보면 자 2의 4분의 6승이고 괄호치고 2분의 1승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로 곱할 수 있겠죠. 나누면 얘는 3이 되는 것이고 자, 결과적으로 2의 4분의 3승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실수에 대한 성질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수보다 조금 더 복잡한 복소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복소수에 관해서 배우겠습니다. 복소수는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소수로 실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복소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수입니다. 수학자들이나 또 여러분처럼 공학자들은 이 복소수를 많이 접하게 되겠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거의 복소수를 접할 기회가 없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의 계산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수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복소수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허수인데요. 허수를 보시면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에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 이때 i를 이렇게 제곱근을 벗겨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항이 루트가 씌워지고 이런 식으로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자,
i는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가 되고 이것을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 g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g는 x 플러스 i 허수의 y 값을 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x는 일반적으로 실수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 i와 곱해진 이 y 이 부분을 허수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g의 실수부는 자 x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r2를 g를 r2 자 real 넘버를 뽑아내는 그런 함수에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제 실수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imaginary number 그러니까 MIG라는 함수 안에 g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요 뒤에 요 허수부 y가 바로 허수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수와 곱해진 부분을 허수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자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는데 허수부는 어떠한 실수에다 이 허수 i를 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i는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자, 이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복소수가 서로 같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자, 실수부도 같고 허수부도 같으면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상등이다라고 정의하고 역시 우리가 실수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equal을 사용해서 두 복소수는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이 상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두 복소수 G1과 G2가 서로 상등이 되도록 실수 A와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G1은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I3고요. 그리고 G2는 자 13 더하기 I A 마이너스 3B입니다. 그러면 실수부가 어떻게 되죠? G1의 실수부는 요만큼이 G1의 실수부가 되는 것이고 G2의 실수부는 13이 되는 거죠. 그래서 3A 플러스 2B는 뭐와 같아요? 13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허수부가 서로 같아야겠죠. 상등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3이 되는 것이고 자 A-3B가 서로 같으면 자 G1과 G2가 서로 상등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을 푸시면 이제 G1과 G2를 서로 상등으로 만드는 A와 B 실수 두 실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다음 관계를 만족하는 실수 A와 B를 각각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마찬가지로 복소수의 상등 관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왼편 1번을 보시면 왼편에 그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죠. 실수부는 A 플러스 3입니다. A 플러스 3이 실수부고요. 그리고 2B 마이너스 4가 허수부입니다. 그래서 2B 마이너스 4가 허수부인데 오른쪽 어떻죠? 오른쪽은 지금 실수부만 0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부가 0이 되겠고요. 허수부는 어떻죠? 허수부 역시 아무것도 없죠? 0, 0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뭐죠?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지금 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의하는 것이 켤레복소수 혹은 공액복소수입니다. 켤레나 공액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복소수를 실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두 복소수를 켤레끼리 서로 합하면은 이것이 복소수가 아니라 더 이상 복소수가 아니라 실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실수부의 그러니까 허수부의 기호를 바꾸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복소수 G는 X 플러스 I, Y로 정의가 되면 자 켤레복소수 혹은 공액복소수는
G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자 원래 이 허수 부위에 플러스 된 기호를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 된 기호를 플러스로 바꾸는 겁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허수부가 날아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액 복소수는 복소수의 기본 연산에 있어서 실수로 복소수를 실수로 변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켤레 복소수 혹은 공액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게 될 것은 복소평면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실수를 표현할 때에는 실수축에다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실수축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뭐죠? 0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플러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0의 왼쪽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실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실수로 표현할 수 있었고 또 실수는 이 실선 중에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실수와 실선 간의 실수의 실선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소평면이라 함은 여기다가 허수축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수축이 있고요. 그리고 허수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축과 허수축을 이루어진 이 평면을 소위 말해서 복소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소평면에는 모든 복소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축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도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실수는 복소수 안에 포함되죠. 다시 말해서 실수는 복소수의 일부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전체가 다 복소평면인데 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수축도 포함되어 있죠. 달리 말하면 복소수가 실수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소평면에서의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자, 이 복소평면의 한 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한 점은 어떻게 표현되죠? X축에 있는 어떠한 점과 Y축에 대응되는 어떠한 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Y축의 이 점을 소위 말해서 허수축에 있는 허수부 로 표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X축에 있는 한 점을 실수축에 있는 한 점, 이 X로 표현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1이라고 표현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1점, 2점 하나죠. 이때는 허수축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실수 1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수 마이너스 루트 1 이것이 뭐죠? 허수죠? 허수는 어디 포함되어 있죠?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 i만을 표현할 때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실수가 0이 되는 것이고 지금 i가 이 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내가 1 플러스 i라는 g를 표현하고 싶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죠? 자, x가 1만큼 가는 것이고 또 i가 1만큼 위로 올라오는 이 부분이 바로 g는 1 플러스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평면을 복소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자, 복소평면 위에 한 점과 대응되는 복소수는 유일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복소평면에 있는 모든 점은 하나의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달리 말하면 하나의 복소수는 이 복소평면의 하나의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평면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떠한 그 함수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좌표 평면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 x 플러스 1은 y이다. 이렇게 할 때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때 자, x와 y와 관계가 어떻죠? 플러스 1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함수의 함수를 좌표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표 평면은 자, x가 어떠한 값일 때 y 값은 어떤 값이고 이 점이 바로 복수 평면의 좌표 평면에 있는 하나의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복수 평면과 좌표 평면을 비교해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평면상에 놓인 한 점은 복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달리 말하면 이 기하학적인 이 좌표 평면과 복소수의 평면은 의미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상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소 평면에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공액 복소수는 어떤 의미 있는가,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그 복소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g는 x 플러스 iy라고 되었을 때, 자, 공액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수는 단지 실수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는 그 복소수가 바로 공액 복소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인 것이 바로 공액 복소수 혹은 켤레 복소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차이는 단지 실수축에 대응되는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기하학적인 의미에서는 맞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는 무한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실선을 무한정 길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에 있는 모든 수는 실수로 대응이 되고요. 또 달리 말하면 이 길이가 무한하다면 실수는 무한한 것이죠. 복소수 역시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복소 평면은 단지 무한한 실수축에 무한한 허수축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소 평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서 정의된 것처럼 극점 n에 대응되는 복소 평면 위에 복소수이기 때문에 복소수는 무한대로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의를 한번 잘 의미를 따져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하기 전에 실수에서의 사칙 연산 어땠었죠? 실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수축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른쪽은 플러스 그리고 왼쪽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어떠한 그 실수의 사칙 연산이라 하면 예를 들면 4 플러스 3은 어떻죠? 4는 우선 0에서 4개를 가는 거죠. 이게 4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뭡니까? 플러스는 계속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3개를 더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것이 7입니다. 자, 마이너스도 비슷한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번에는 0에서 마이너스 4 쪽으로 하나, 둘, 셋, 4개 가면 마이너스 4입니다. 그리고 계속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왼쪽으로 다시 3개를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역시 실수축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소수 역시 우리가 평면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복소수 평면에서 어떤 각도 계산이나 아니면 위치 변화로 어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덧셈을 보실까요? 덧셈을 보시면 우리 두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G1과 G2가 X1 그리고 IY1 그리고 X2 그리고 IY2로 주어졌을 때 덧셈은 실수부끼리 서로 더하시고요. 그리고 허수부끼리 더하면 이것이 덧셈입니다. 덧셈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좀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G1을 이런 식으로 X1과 Y1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복소 평면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G1까지의 0부터 G1까지 이런 선분을 그을 수 있습니다. G2 역시 X2와 Y2에 만나는 점 G2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0부터 G2까지 이렇게 선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더한 값은 이 복소평면상에서 무엇인가 하면 얘네들을
자, 아래에 있는 것들을 위에서 G2에서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그었고요. 그리고 G2 역시 자, G1의 끝에서 똑같이 긋고요.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자, 둘 간의 대각선을 쭉 이으면 이것이 바로 G1과 G2의 합입니다. 자,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실수분끼리 서로 빼주시고요. 허수분끼리 서로 빼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복소수를 빼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앞에서처럼 우리가 G1과 G2를 자, X1과 Y1이 만나는 점, 그리고 X2와 Y2가 만나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역시 0에서 이렇게 G2까지 혹은 G1까지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뺄셈은 자, 보세요. 자, 둘 간의 요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G1에서 G2를 뺐으면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고요. 만약에 G2에서 G1을 뺐으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반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것은 G1 G2고 요것은 G2 G1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뺄셈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의 곱셈입니다. 곱셈은 우리가 앞서 했던 덧셈이나 뺄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복소수가 어떠한 이렇게 일자 방정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곱셈은 어떠한 방정식의 곱처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은 어떠한 두 복소수가 주어졌을 때 x1 플러스 i y1 그리고 x2 i y2가 주어졌을 때 곱셈은 두 식을 곱해주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하나하나씩 곱했죠. 그래서 x1 그리고 x2 곱했고요. 그리고 x1 그리고 iy2 곱했고요. 그 다음에 ix2 y1 곱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의 제곱에 y1 y2를 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뭔가 하면 자, i는 뭐였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고요.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 얼마인가 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x1, x2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이 부분이 지금 원래 마이너스 플러스 i 제곱 y1, y2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y1, y2로 돼서 밑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허수부가 이렇게 묶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나눗셈을 보시면 나눗셈은 조금 특이합니다. 나눗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자, 기본적으로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위아래 곱해주는 겁니다. 자, 분모가 지금 뭐죠? 자, G2 X2 플러스 I Y2입니다. 이것의 켤레복소수, 즉 X2 마이너스 I Y2를 위아래 곱해줘요. 위아래 곱해주면 사실상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값은 똑같아지죠. 하지만 재밌게도 이렇게 됨으로써 자, 분모에는 모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실수부만 남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이렇게 허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면 자, 아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자, 마이너스 i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i 제곱은 우리 앞에 여기서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x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y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위에서도 비슷한 적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i 제곱이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그냥 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 1이 돼서 y2, y1, y2가 여기 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나눗셈 참 재밌죠? 나눗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아래의 분모의 켤레복소수를 위아래 곱해줌으로써, 자, 분모는 모두 뭘로 바꿨습니까? 실수처럼 바꿨고요. 물론 우리가 위에 허수부가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자, 많은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액복소수를 활용하면 우리가 어떠한 복소수를 실수로 변환해서 풀 수 있다는 아주 재밌는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공액복소수의 성질을 좀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액복소수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복소 평면이 있을 때 어떠한 복소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액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이 실수축에 대칭되는 점을 공액복소수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액복소수의 공액복소수는, 자, 원래 여기 있다가 실수축으로 한번 이렇게 반사가 되고요. 다시 되돌아오면 이것이 공액복소수의 공액복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또 어떠한 두 복소수의 공액복소수는 두 복소수 덧셈의 공액복소수는 각각을 공액복소수로 만든 다음에 덧셈과 똑같은 것이고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복소수의 뺄셈을 공액복소수 한 것은 각각을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서 빼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G1이 1 플러스 i이고요. 그리고 G2가 1 마이너스 i일 때,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죠? 자, G1 플러스 G2의 합의 공액복소수를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두 공액복소수의 합의 켤레복소수는 각각을 켤레복소수로 만든 다음 더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면 우선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은 지금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죠. 그럼 두 개가 상쇄가 되고 2가 되고요. 자, 2는 지금 사실은 실수입니다. 실수의 공액복소수는 뭐죠? 그냥 실수죠. 그 수죠. 그래서 자, 이것의 공액복소수는 결과적으로는 그냥 2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G1과 G2를 각각을 따로 켤레복소수로 만들어서 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G1을 켤레복소수로 만들면 1 마이너스 i고요. G2를 켤레복소수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죠? G2를 1 플러스 i가 되는 것이고 두 개를 서로 더하면은 역시 상쇄가 돼서 2가 됩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나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조금 더 응용해 보면 우리가 지수법칙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법칙. 우리가 요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요것을 A라고 생각하고, 자, A의 제곱의 10승으로 5승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게도요, 어떠한 우리가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면요, 자, 어떤 일 꼴이 되는가 하면 1 플러스 2i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쇄가 돼서 얘는 2i가 돼버립니다. 재밌죠? 자, 1 플러스 i의 제곱은 결국 2i가 돼버렸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응용해 보면, 자, 요것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1 플러스 i의 10승은 자, 2i의
5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지수법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의 5승 그리고 i의 5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죠? 32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i의 제곱에 다시 제곱을 해서 i 한 거가 똑같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시 뭐하죠? 얘네들을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요만큼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i만 남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2의 i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2의 i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i의 n승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이 아래에서 보시는 복소평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 부분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i라고 해봅시다. i와 1 차이는 무엇이죠? 자, 1을 90도를 꺾으면 90도 돌려주면 여기가 i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i의 1승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를 다시 한번 곱을 합니다. 자, i를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 와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보시면 허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다시 i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i죠. 그러면 자, 이 복수 평면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여기가 지금 뭐죠? i의 3승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i의 2승 곱하기 i의 2승, 다시 말해서 i의 4승은 얼마죠?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개 서로 곱하면은 얘네들이 1이고 여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i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의 1승은 여기, i의 2승은 여기,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i의 n승 계산은 i의 1승은 i고요. i의 2승은 마이너스 1, i의 3승은 마이너스 i, 그리고 i의 4승은 1, i의 5승은 i, 그리고 i의 6승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소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이상을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극좌표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소수를 표현하는 극좌표하고 또 기하학적인 어떠한 그 표현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사점도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우선 직각좌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응하는 점들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상에 있는 모든 것을 x와 y 값의 순서쌍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표현으로서 우리가 바로 극좌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선 이것이 뭔가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로서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뭔가 하면 여기서부터 1이 떨어져 있고요. 또 y는 여기서부터 1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뭐죠? 얘는 자, 1 더하기 1 더하기 루트가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대각선은 R은 기본적으로 루트 2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이 1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세타하고 r로서 이 반지름 값으로만으로도 이 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r이 얼마죠? r이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코사인 세타가 지금 이 부분이 45도가 되니까 45도가 되니까 코사인의 자 45도라고 하겠습니다. 45도면 얼마죠? 45도면 지금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루트 2의 루트 2분의 1이면 얘는 1이죠. 다시 말해서 루트 2의 코사인의 45도는 요겁니다. 그럼 지금 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요것이 1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사인 루트 2의 사인의 45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1이죠.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루트 2분의 1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x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y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자 어떠한 좌표 x와 y 값으로 이루어진 순서상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극좌표 형태로 자 요 반지름 값 r 값과 그리고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각좌표에 있는 어떤 x와 y의 좌표는 극좌표에서 자, 요 r 값이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우리가 복소수의 극좌표 형태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곡좌표의 복소수의 복소수 g의 극형식 혹은 극좌표 형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이 r 값과 세타 값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소 평면상의 복소수를 극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 r 값과 세타 값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x는 어떻게 표현됐죠? r의 코사인 세타였고 y는 r의 사인 세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r과 세타만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을 절대값이라고 부르고요. 세타를 편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극좌표 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계산할 때 x와 y 그러니까 그 좌표 평면상으로 표현된 어떠한 복소수 형태는 아래와 같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r은 뭡니까? r은 기울기죠. 어떤 x와 y 값의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아니라 그 빗면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크탄젠트 xy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가 세타가 있죠. 그리고 탄젠트는 요 부분에 요겁니다.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고요. 자, 우리가 탄젠트 세타에서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세타죠. 그럼 이것의 역함수가 뭔가 하면은 역함수가 자 탄젠트 마이너스 아크탄젠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때 x가 y 대신 들어가면 8가 나오는 겁니다. 자, 탄젠트 세타는 xy라면 자, 아크탄젠트는 자, 탄젠트 세타가 내뱉은 값, 리턴한 값, 요 값을 입력받아서 세타를 내주는 것이 바로 아크탄젠트입니다. 역함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x와 y를 알고 이것의 아크탄젠트를 안다고 그러면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복소 평면상에서의 복소수를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